안녕하세요. 현재 근 4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싱글로 돌아온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소재로 두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상당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저는 숨을 쉬면서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최근 몇 달 전에 있었던 남편의 선을 넘는 행동과 신우이의 막장 신우지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이 글을 적는 지금도 그 당시의 일을 떠올리면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 컨트롤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나마 제 사정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평범하게 연애를 하고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꽉 막히거나 사람을 휘어잡는 분들이 아니셔서 나름 편안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제 옆에 있는 남편이었어요. 다른 건 서로 생각도 잘 맞고 성격도 비슷해서 부딪히는 일 거의 없었지만 꼭 시부모님과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남편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듯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신대. 우리 엄마 혼자서 음식 준비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당신이 시댁 가서 같이 좀 도와드리고 해. 해줄 수 있지? 뭐? 친구들 놀러 오시는 거면 배달 음식 시켜 드시거나 하다못해 나가서 식사하셔도 되는데 굳이 손 많이 가게 집에서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일부러 집에 초대하셨다는데 그럼 어떡해? 이미 알겠다고 하신 마당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토요일 점심 드시러 오신다니까 새벽에 미리 가서 재료 손질도 좀 해놓고 준비해. 알겠지? 여보, 우리 준서는 그럼 누가 봐줘? 나랑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닐 텐데. 아, 당신만 부모야? 나도 준서 아빠야. 준서도 나 무척 좋아하니까 걱정 마. 이번 주 토요일엔 내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준서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그럼 준수 이유식이랑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시간 맞춰서 잘 챙겨 먹이고 기저귀도 수시로 확인해서 잘 갈아줘야 해. 알겠지? 걱정 말라니까. 당신은 그냥 우리 엄마 힘들지 않게 잘 도와드리고 와. 그리고 어르신들 식사 다 마치면 바로 집에 오지 말고 다과상이나 좀 차려서 마지막까지 정리 마치고 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벌써 힘 빠지려고 하잖아. 같이 가서 음식 좀 하고 도와드리는 게 뭐가 힘들어서 벌써 힘이 빠져. 그러지 말고 좀 기쁜 마음으로 가주면 안 돼? 표정 관리도 좀 잘하고. 이렇게 시댁에 관련된 일이라면 주말이고 뭐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막 3살이 되어가는데 가족끼리 여행은커녕 나들이도 함께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기억조차 가물가물할 정도지만 남편은 항상 주말 시간은 시댁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항상 못마땅해 했습니다. 얼굴 좀 필 수 없어? 엄마 아빠랑 나들이 온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웃지도 않아.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같이 노는 건데 꼭 그렇게 눈치 보게 만들어야겠어? 그게 아니고 내가 말했잖아. 어제 준서랑 밤새도록 칭얼거리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자고 시달렸다고. 그래서 오늘만 당신 혼자 다녀오라고 한 건데 부득부득 나를 데려온 거잖아. 그럼 나 혼자 부모님 모시고 나들이 갔다고 치자.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겠어? 며느리가 같이 와서 챙겨주고 같이 웃으면서 분위기를 띄워야지. 안 그래? 당신은 와이프 생각은 안 해? 나 지금 힘들어서 골골거리는 거 안 보여? 내가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하라고. 됐다. 그만하자. 여기서 싸우다간 부모님 걱정만 시켜드리지. 그렇게 표정 굳히고 분위기 불편하게 만들 거면 여기 앉아서 좀 쉬고 있어. 준서는 내가 안고 돌아다닐 테니까. 꼭 사람 불편하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잖아. 그럼 그냥 빈말이라도 공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됐어. 당신 바람대로 시댁이랑 꾸역꾸역 똑같이 돌아다닐 테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 뭐? 누가 그렇게 억지로 하래? 됐거든.
괜히 우리 식구 불편하게 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생각은 하나도 해주지 않고 그저 제가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를 망칠까봐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하는 남편을 보자 서럽고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한 오기와 자존심에 아픈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나들이를 마쳤습니다. 시부모님도 제 안색을 보셨는지 걱정을 하시더군요. 얘,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프니? 그럼 여기 나오지 말고 집에서 좀 쉬지 그랬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리고 남편이 제가 꼭 같이 가야 더 재밌을 거라면서 손잡고 끌고 온 거라 쉴 생각도 못했어요. 아, 그래? 아이, 다음부터는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면 그냥 집에서 쉬어라. 우리가 뭐 아들이 길 안내해주면 우리끼리 잘 돌아다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푹 쉬어. 알겠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실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얼굴이 많이 어두웠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님 말씀대로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쉬도록 할게요. 그래, 그러렴. 평소 같았으면 민망해서 꺼내지도 못했을 말들이 저도 모르게 술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과 남편은 적잖이 당황을 했고 그 모습을 보니 남편에게 한 방 먹인 것 같아서 조금은 통쾌했죠. 물론 집에 와서는 또다시 말다툼이 이어졌고 기승전 시댁 식구 편인 남편과는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끊었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갔죠.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저한테 자기와 같이 시댁에 효도해주기를 원하면서 제가 남편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어요. 심지어는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까지 달력에 표시해서 저보고 축하 파티를 기획하라는 막말까지 하더군요. 여보,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야. 밖에서 적당히 식사하고 들어와서 케이크랑 파티용품 이용해서 축하해드리면 어떨까? 우리 집은 미리 좀 꾸며놓고 서프라이즈 해드리면 쑥스러워는 하셔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이야. 어때? 여보, 그냥 밖에서 식사 대접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 요즘 누가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챙긴다고 그래. 게다가 파티용품? 시부모님이 무슨 어린애야? 그러지 말고 밖에서 적당히 끝내. 당신 부모님 아니라고 되게 귀찮은가 보네. 난 꼭 챙겨드리고 싶다고. 그냥 당신도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당신이 다 준비해. 왜 항상 준비를 나한테 하라고 해? 나도 준서 보느라 힘들어 죽겠다고. 하다못해 그런 기념일은 나 없이 형님이랑 당신이 좀 준비해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생신이라면 몰라도 결혼기념일이라니. 참.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나도 당신 때문에 기분 잡쳐서 하고 싶은 마음 싹 사라졌으니까. 대신 떡집에 특별 주문 제작해서 떡 케이크 하나 큰 걸로 주문해. 봉투도 나름 넉넉하게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언제는 나하고 뭐 상의해서 했어? 시부모님 결혼기념일 파티를 해주라는 남편의 이 말이 상식적인가요? 생신도 아니고 저희 부부도 챙기지 않은 결혼기념일을 챙기라니. 점점 도를 넘는 남편의 시댁사랑 때문에 오만정이 떨어졌고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급기야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이 너무 화를 참거나 소가리를 하지 말고 가까운 친구나 가족한테 털어놓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저한텐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하루 날을 잡고 저녁 시간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여보, 나 실은 며칠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스트레스성 우울증이 심각하대. 너무 많은 걸 억누르고 참고 살아서 생긴 것 같다는데 요즘 너무 힘들긴 하거든. 요즘 당신 나이에 우울증 안 걸린 사람은 없어. 그래도 당신은 좀 덜한 편이지. 진짜 심한 사람은 말도 못하고 남들한테서 사회성이 결여된다고 하던데 당신은 그렇진 않잖아.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나도 지금 용기 내서 당신한테 겨우 말한 거거든?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알겠어. 그럼 뭐가 힘든지 말을 해봐. 안 그러면 내가 모르잖아. 그래,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말할게.
솔직히 명절이나 생신은 우리가 당연히 챙겨야 하는 게 맞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런데 결혼 기념일이나 어머님,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친구들 만나는 자리, 매 주말 쉬지도 못하고 시댁이랑 함께 나들이 가는 거, 솔직히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챙기는 건 너무 힘들어. 뭐야? 결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구나. 그거 말하려고 병원 다녀왔다면서 무게 잡고 말했던 거야? 당신도 참 속이 뻔히 보인다, 보여. 그렇게밖에 말 못해? 내가 오죽하면 이래? 당신도 생각을 해봐. 매 주말마다 준서 데리고 놀러 가지는 않고 만날 시댁 타령만 하고 내가 뭐 당신하고 결혼했지 시댁에 같이 효도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너 말을 참 이상하게 한다.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양가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는 게 도리 아니야? 그런 기본도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당황스럽게 갑자기 왜 그래? 그래, 당신 말 한번 잘했다. 맞아. 그러면 너도 우리 친정에 잘해야 하는 게 맞아. 그런데 너 지금까지 우리 친정이랑 어디 한번 놀러 간 적 있어? 안부전화 네 스스로 드린 적 있어? 생신날에 네가 먼저 식당 예약하고 파티 기획한 적 있어? 갑자기 왜 그쪽으로 이야기가 빠져? 그래, 인정할게. 솔직히 내가 장인 장모님께 신경 못 써드린 건 맞는데 그렇다고 너도 시댁 식구들한테 무관심하겠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뭐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너네 부모님은 내가 잘 챙겨드리길 바래? 그게 무슨 막대먹은 심보니? 나는 뭐 생각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나는 그런 당신 모습 보면 상처 안 받는 줄 아냐고. 왜 또 울고 그래? 그래, 알겠다고. 그럼 결혼기념일이나 부모님 친구들 챙겨드리는 건 이제 하지 마. 그럼 됐지? 하나 더. 앞으로 주말마다 시댁에 갈 거면 우리 친정집에도 똑같이 가. 이번 주에 시댁 갔으면 다음 주는 우리 친정집에 가는 걸로. 알겠어? 너 왜 이렇게까지 나와? 우울증 때문에 힘든 거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됐어? 부부끼리 오붓하고 다정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다행히 시댁 행사가 많이 줄었고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기념일을 챙길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친정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남편놈의 눈치 때문에요. 그 후로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일 없이 오랜만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아니 꼽게 보면서 눈치를 주었지만 저는 가볍게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저를 유일하게 시댁으로 보낼 수 있는 날은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날이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시댁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친정에도 가야 하는데 그건 죽어도 싫었는지 아무데도 가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 심보가 뻔히 보이자 저는 열이 받았고 남편을 빼고 저와 아들만 따로 친정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눴던 대화마저 단절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상황이 불편하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애교도 부려가며 기분을 풀어주려 했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같이 시댁에 가서 제가 뭐라도 해줄 때만 그제서야 웃으며 대화를 하려고 했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시댁 가서 일해주고 대접해드릴 때만 나랑 이야기하고 웃어주고 주말에 우리 아들이랑 쉬려고 친정 다녀온다고 하면 말도 안 섞으려고 하고 대체 왜 그래? 또 뭐가? 이젠 내 마음대로 감정 표현도 하지 마? 당신이 뭔데? 그리고 시댁에 잘하는 게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걸 몰라서 그래? 왜 그게 당연한 건데? 물론 잘하는 게 도리이긴 해도 네 기준에 맞춰서 시댁 식구들 대접해드리는 건 내 일 아니야. 막말로 그렇게 따지면 너도 우리 친정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위로 들어왔으면 너도 잘해야지. 만날 나한테만 이것저것 시키지 말고. 또 시작이야? 됐다. 너랑 대화를 하면 항상 이런 식이야. 됐고 앞으로 이렇게 생색내면서 나한테 친정효도 강요할 거면 너도 우리 부모님한테 하지 마.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거 외에 더 이상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여보, 우리 제발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 가족끼리 왜 서로 네 편 내 편을 나눠?
나도 시댁한테 잘할게. 당신도 조금만 신경 좀 써주면 안 돼?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잖아. 어? 그래서 뭐? 내가 장인 장모님께 뭐 안 해드린 거 있어? 생신날 꼬박꼬박 용돈 드렸지. 명절날에도 용돈 두둑해드렸지. 여기서 뭘 더 얼마나 하기를 바라? 돈도 좋지만 얼굴 좀 보여드리라고. 목소리라도 들려주던가. 해도 너무하잖아? 어떻게 나는 매번 틈만 나면 시댁으로 끌고 가면서 당신은 친정에 한번 안 가려고 해?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웬만해서는 시댁에 가지 말라고. 내가 이젠 강요 안 하잖아. 뭐가 불만인데. 시댁 식구들 챙겨주지 않으면 나랑은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 당신을 보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거 사람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는지 알기나 해? 그만해. 그만하자고. 나도 이제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것도 도저히 못하겠고 우리 누나랑 내가 이제부터 부모님 챙길 테니까 넌 빠져. 남편은 그 뒤로 주말마다 형님을 만나서 시댁에 놀러갔고 저는 준서와 함께 집에 갔어요. 잘 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사태는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갔고 남편은 형님에게 말을 어떻게 옮겼는지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옳게. 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동생한테 들었는데 이제 시댁에는 아예 발을 끊기로 작정한 거야?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없긴. 물론 우리 동생이 워낙 효자라서 부모님 챙기는 거 하나는 꼼꼼한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그건 감수를 하고 시댁한테 잘하려고 노력해야지. 그거 좀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면 되겠어? 형님, 전 애당초 연 끊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제 남편이 하도 시댁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길래 가끔은 친정에도 얼굴 좀 보여달라고 부탁한 게 다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싫다면서 그럴 바에는 저한테 시댁에도 가지 말라고 쏘아붙인 게 누군데요. 매주 일하다가 자기 부모님 집에서 좀 쉬겠다는데 그거 하나를 이해 못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시댁에 갔으니 너도 친정에 무조건 가라는 그 심보는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형님,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저는 시댁 행사고 뭐고 빠짐없이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 생신 때도 용돈 붙여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 흔한 전화도 안 드리고 식사 한번 대접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그런 걸 일일이 신경을 쓰고 사니? 그럴 땐 네가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그러려니 넘기는 거지. 너도 참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애구나. 암튼 내 말 잘 새겨듣고 앞으로는 주말마다 같이 와서 시간 보내. 이건 내가 형님으로서 말하는 거니까 명심해. 남매가 어쩜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하는 듯이 똑같을까요? 온통 자기들 기준에서 가족 챙기기에만 급급해서는 상대방 기분과 사정을 생각도 안 하고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냥 이마저도 무시를 할까 하다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더 골치 아프고 피곤할 것 같아서 예전처럼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은 남편과 싸우고 대화가 단절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이번 주에 준서 데리고 같이 시댁에 가자. 날씨도 좋으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나들이라도 다녀오던가. 갑자기 왜 그래?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기로 한 거야? 누나가 너를 잘 설득했구나. 역시 여자는 여자가 말을 해야 알아듣는다니까. 그래, 형님이 나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시는데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답이 빠르겠더라고. 남매가 아주 똑같이 사람 대하는 게. 됐다, 말을 말자. 뭐야? 뭐 아무튼 좋아. 그럼 내가 식당이랑 예약할 테니까 당신은 지금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시간 비워놓으시라고 말씀드려. 오랜만에 나들이라서 좋아하실 거야. 시댁에 같이 가자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눈만 난 강아지 마냥 팔짝팔짝거리는 게 가관이더군요. 솔직히 꼴 보기도 싫고 이기적인 모습에 이혼까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 정도로 뻔뻔하고 눈치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시댁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데 형님이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오히려 가족이 한 명 더 있어서 시부모님을 신경 쓸 일이 조금은 줄까 싶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아주 종부리듯 부려먹었고 그걸 보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오히려 흐뭇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옳게,
우리는 부모님 모시고 저기 그늘에 앉아있을 테니까 가서 음료수라도 좀 사올래? 준서는 내가 같이 데리고 있을게. 음료수 혼자서는 다 못 들 것 같은데 같이 한 사람 더 가줘야 할 것 같아요. 에이, 2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올케 요즘 살 좀 찐 것 같던데. 이렇게라도 운동하면 좋잖아. 누나 말이 맞아. 운동 삼아서 얼른 다녀와. 엄마랑 아버지 목말라 하시는 거 안 보여? 그러지 말고 당신도 같이 다녀오자. 나도 덥고 힘들어. 굳이 2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둘이서 한 번만 다녀오면 되잖아. 아이 참 귀찮게. 누나 말 듣고 그냥 좀 다녀오지. 하여튼 너는 뭐 하나 시키면 좋게 하는 법이 없냐. 아유 됐다 됐어. 얼른 다녀오자. 음료수를 사오는 길에 남편한테 한 소리 하려다가 괜히 목소리 높아지면 시부모님 보기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음료수를 사서 남편과 함께 자리로 돌아왔는데 형님이 또 한마디 하더군요. 진짜 음료수만 사왔어? 아유, 다들 출출할 시간인데 센스 있게 과자도 좀 사오지 그랬어.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이것만 사왔는데요. 아, 옳게.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가서 간식거리 좀 사오면 안 돼? 준서도 과자 먹고 싶다고 했단 말이야. 그치 준서야? 형님, 준서 아토피 있어서 과자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형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잘 사오지도 못할 거예요. 아, 나 아무거나 다 잘 먹어. 그러니까 좀 다녀와라. 어? 달콤한 걸로 사오면 될 것 같은데? 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고르긴 좀 어렵고요. 형님이 직접 가서 드시고 싶으신 걸 사오세요. 오히려 그게 더 빠를 거예요. 동서, 지금 내가 심부름 좀 시켰다고 기분 나빠? 표정이 썩 안 좋네? 내가 뭐 큰 거 부탁한 거야? 과자 몇 개 사달라는데 정색하면 내가 좀 열받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그거지. 나 같으면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눈치껏 다녀왔겠다. 이렇게 눈치도 없고 버릇도 없으니까 만날 우리 동생이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알아? 알겠어요. 형님 그만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서 사올게요. 시댁 식구들과 나들이를 하는 내내 속에서는 불이 나고 감정 조절도 힘들어서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버텨서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눈치 밥 말아먹은 남편이 또 한 소리 하더군요. 야, 오늘 당신 너무 마음에 들었어. 거봐, 이렇게 시댁이랑 사이좋게 지내니까 분위기도 밝아지고 얼마나 좋아. 역시 내가 결혼 하나는 잘했다니까. 나 먼저 씻을게. 그 말을 듣자 꼭지가 돌아버리는 느낌을 받았고 겨우 부들거리는 주먹을 숨긴 채 혼자 안방으로 들어와 분노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해서 이가 갈린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이대로 참고서 평생 사는 것이 맞을까? 나 하나 희생해서 시댁 식구들 맞춰주면서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 하면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아들이 눈에 밟혔고 아빠가 없는 아이로는 절대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던 제 마음은 금세 헛된 희망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 생활에 대응할 힘도 남편과의 대화를 나눌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서 인형처럼 시댁에 불려가며 살고 있을 때였어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곧 다가올 시어머니의 생신에 대해 남편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저한테 이것저것 주문을 했죠. 음식은 무엇을 준비하고 선물은 무엇을 준비하고 케이크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영혼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당일에 생신상을 차리려 장을 보러 나가려던 찰나 저희 친정아버지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이유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동 중이니까 얼른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듣고 깜짝 놀라서 곧장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친 제 남편이 글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당신 지금 갑자기 어디가? 장 보러 간다더니? 왜 갑자기 이것저것 챙기고 그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대. 내가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아니 그럼 우리 어머니 생신은 어쩌고? 그냥 이대로 넘어가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생일 파티가 중요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다는데? 아니 그럼 갈 때 가더라도 얼른 생신상이라도 후딱 차려놓고 가야지.
이대로 가면 어떡하라고? 당신 진짜 미쳤구나. 사람이 영문도 모르고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는데 이 순간에도 그저 시댁 생신상이 걱정이야?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당연히 차려주고 나가야지. 1년에 한 번뿐인 생신인데 네가 그냥 간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말씀 잘 드릴 테니까 생신상이라도 얼른 차려놓고 가. 말이 안 통하네. 그래, 알겠어. 얼른 차려놓고만 가면 되지? 저는 바로 중국집에 배달을 시켜서 배달 음식을 생신상을 차려놓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장난하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대꾸에 일일이 답해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하자 검사를 마친 어머니가 병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소 가지고 계셨던 지병 때문에 쓰러지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검진받고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호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조만간에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너무 서럽고 지금까지 관심을 못 가져드린 것이 죄송해서 그 자리에 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놀란 엄마와 아버지는 저를 달래주셨고 눈물이 한번 터져나오자 지금까지의 서름이 폭발했죠. 부모님 앞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몽땅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평소 이혼은 절대 자식을 위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던 부모님이 내 행복을 위해 알아서 잘 선택하라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마침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 배달 음식으로 생신상을 차린 저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에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올케,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튀어와. 시어머니 생신상을 이따위로 차려놓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 형님, 남편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와 있다고요. 들었어. 그래도 그렇지 갈 때 가더라도 제대로 상은 차려놓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뿐인 시어머니 생신을 이런 식으로 망쳐놔? 제정신이야 올케? 정말 남매가 쌍으로 답이 없네요. 뭐가 우선인지 뭐가 중요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시겠어요? 막말로 생신상은 자식인 두 분이서 차려드렸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말 다 했어? 네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생신상을 책임을 지고 친정어머니한테 가던지 말던지 했어야지. 겨우 짜장면 시켜놓고 다 차렸다고 나가버렸니? 미쳤어? 가던지 말던지? 지금 형님 가족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시는데 입 조심하세요. 내가 당신 부모님 대접해드리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좋게 좋게 대해주니까 종부리도 부려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잘못은 네가 했는데 용서를 못 구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야? 용서? 아,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난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들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세요. 이만 끊습니다. 그 길로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오랜 시간을 끌지 않기 위해 3일 뒤 바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보며 폭언을 쏟아냈고 그 꼴보기 싫은 얼굴에 저는 이혼 서류를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울그락불그락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무섭기도 하고 순간 겁도 났지만 당황하지 않고 몰래 음성녹음을 켜둔 제 핸드폰을 의지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죠. 이것이 나중에 큰 증거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을 만나러 가기 전 가방 안에 몰래 넣어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당신이랑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혼해. 뭐? 이혼? 미쳤구나, 미쳤어. 잘못은 네가 해놓고 이혼을 하자고? 이혼하면 먹고 살 능력은 돼? 우리 준서는 어쩔 건데? 준서는 내가 잘 키울 거야. 더 이상 시댁 종노릇 하면서 못 살겠어.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꼴이야? 당신 내가 분명 우울증 있는 것도 알고 약 먹으면서 겨우 버티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무시하고 항상 시댁에 나 끌고 갔잖아. 그게 가정폭력이 아니면 뭐냐고. 이게 진짜... 너 그렇게 심각한 상태 아니었잖아. 죽을 만큼 힘든 거 아니었잖아. 약 좀 먹으면 어디가 어때서. 그 정도 우울증은 주변하면 다 갖고 사는 건데 왜 너만 유난스럽게 난리야. 유난? 그래, 관두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넌 계속 날 시댁에 끌고 다니면서 고문했을 게 뻔해. 우리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신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 엄마 생신상 차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너. 아니야? 그래서 장모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했어? 돌아가셨냐고. 멀쩡히 살아계시면 됐지. 겨우 이런 일로 나한테 이혼 서류 들이미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너랑은 항상 대화가 이런 식이야. 정상적인 소통도 안 되고 자기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나만 힘들어질 것 같다. 됐고 이혼 서류에 사인해. 나 너랑 도저히 못 살겠어. 그래? 누가 너 같은 애한테 무릎 꿇고 빌 것 같아? 이혼하자, 이혼해. 준서를 네가 잘 키워준다고? 그래, 네가 얼마나 애를 잘 키워내는지 두고 보자. 돈 벌 능력도 없는 주제에 나대기는. 너랑 같이 사는 이 집구석보다 준서도 나랑만 사는 게 정서적으로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 나쁜 자식아. 너 같은 사람을 아빠로 둔 우리 아들만 불쌍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지만 계속 이렇게 살다간 나중에 진짜 상처 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자식 걱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혼을 하자고 이렇게 난리를 쳐? 너는 엄마 자국도 없는 사람이야. 아들을 아빠도 없이 키우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 줄 알아? 지금이라도 생각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줄 수도 있어. 마지막 기회야. 나 지금 이 서류에 사인하면 너랑 나 완전히 끝나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사인이나 해라. 너랑 같이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그동안 준서 때문에 참고 버티면서 겨우 살았던 거라고. 내 소원이 너랑 시댁 식구들이랑 완전히 영 끊는 거였어. 잔말 말고 사인 다 했으면 그거 이리 줘.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아이 키우라고 말했으니까 양육권 포기한 걸로 알고 이혼 마치면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남편이 순순히 양육권을 포기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시댁에서는 준서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난리가 났고 저한테 여러 번의 전화와 문자가 왔었어요. 하지만 이미 짐 정리를 모두 마치고 친정에 가 있는 상태라서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이것저것 일자리도 알아보고 국가에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다행히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 지급되는 돈도 있었고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센터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일자리를 빨리 얻을 수 있게 되었고 4살이 된 준서는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솔직히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한 달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고요? 혼자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너무나도 많았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해도 빌붙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게다가 이혼을 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면 우리 아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잔인할 것이라는 걸 알기에 밤마다 속상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부모님이 계셨고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있었기에 우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사정이 어려워서 여행을 함께 가진 못하더라도 주말마다 함께 소풍을 가고 가족들끼리 매일매일 대화도 자주 나누면서 기운 넘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들도 점점 밝아졌고 어린이집도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 편하게 일을 다닐 수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보건소 안에 있는 재활치료센터에서 간호사분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서류를 함께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점점 일에 적응해 나가자 오랜만에 일을 하는 것이 실감이 나면서 재미있더라고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직장에서 친해진 동료들과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수다도 떨면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제가 이혼하게 된 이야기도 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동료들은 저한테 용기가 대단하고 현명한 선택이었다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사실 아이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욕을 해도 전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젠 제 곁에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로 옆을 채울 수 있게 되어 무척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이 생활에 익숙해져서 시댁과 남편의 존재가 머릿속에서 사라질 때쯤
갑자기 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받지 말까도 했었지만 인사도 아예 못 드리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인사라도 드릴 겸 받기로 했습니다. 지영이니? 미리 연락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하게 되었구나. 아닙니다. 저도 인사를 못 드리고 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걸렸는데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일이 이렇게 돼서 이후야 어찌됐건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동안에 내가 뻔히 네가 당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지금에서야 사과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미 지난 일이고 바보같이 가만히 당하고 살았던 제가 잘못이죠.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준서는 잘 지내고 있지? 얼굴을 보고 싶어도 이젠 마음대로 볼 수가 없으니 참 마음이 답답하구나. 이렇게 될 거 알고 남편이나 저는 선택한 일이에요. 그래도 손주 너무 보고 싶으시면 따로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대신 시간은 제가 정할 거예요. 그래 줄래? 정말 고맙다. 고마워.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지영아. 미안해. 그럼 시간을 한번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만 끊을게요. 저한테 늦은 사과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요. 통화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정해 시부모님에게만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눈치를 보긴 하시지만 준서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가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종종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처음엔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이혼이 지금에서야 보니 저를 쇠사슬해서 자유롭게 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후회하는 일이 있겠지 했는데 전혀 없기 때문이었죠.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니까 아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모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사연을 두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